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오래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연골이 닳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무릎 관절 환자를 진료해온 한의사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하루 2분 동작을 알려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무릎이 아픈지 원인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나빠지는 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따른 연골의 자연 마모입니다. 연골은 일종의 쿠션인데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젊을 때는 충격을 받으면 조금씩 회복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회복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무릎이 멀쩡한데 어떤 분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1kg 늘면 무릎에는 3kg 이상이 압력이 더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힘이 6배까지 증폭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불어나도 무릎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했는데 식습관을 조절해 7kg을 감량하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만큼 체중은 무릎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육의 약화입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건 단순히 연골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모든 충격이 몰려서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이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운동을 안 하고 의자에만 앉아 계셨는데 무릎 연골이 20년 더 빠르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자세는 무릎에 압박을 크게 줍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무릎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또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나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드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도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직접적으로 발달해 있지 않아 주변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혈류가 나쁘면 영양과 산소 공급이 떨어져 회복이 지연됩니다. 실제로 발이 차고 순환이 약한 분들은 무릎 통증이 더 잦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관절염이라는 말 그대로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과로, 부상,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연골은 더욱 빨리 닳습니다. 실제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았던 환자들은 무릎 통증이 훨씬 심했고 관리가 안 되면 손상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호르몬과 영양 결핍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와 관절이 약해집니다. 이때 칼슘 흡수율도 떨어져 무릎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또 단백질 부족, 비타민C 부족도 연골 회복을 막습니다. 제가 본 60대 여성 환자는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하다가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해 무릎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원인은 잘못된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한다는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 줄넘기,
과격한 등산은 무릎에 큰 충격을 줍니다. 반면 자전거, 수영, 평지 걷기는 무릎에 부담이 적고 좋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꾸준히 하던 50대 남성은 무릎 연골이 빨리 닳아 고생했지만 수영으로 운동을 바꾸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홉 번째 원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같은 생활 습관인데도 어떤 분은 무릎이 빨리 망가집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빨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올바른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사고나 부상입니다. 교통사고나 스포츠 손상으로 무릎이 다치면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다친 무릎이 나이 들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나눠 보면 무릎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손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원인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중심에 바로 하루 2분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 2분 동작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뒤를 꾹 누르며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무릎 뒤를 바닥에 붙이듯 힘을 주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 주고 관절에 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위로 끌어올려 무릎까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류가 좋아져야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5초간 유지하면 무릎 주위 인대가 늘어나고 유연성이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꾸준히 하면 변화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 루틴을 지도했을 때 70% 이상이 한 달 내에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근육에 힘을 주고 내쉴 때는 이완하는 리듬을 유지해야 근육이 뭉치지 않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며 아침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켜 뼈와 연골 건강을 돕고 우울감을 줄여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단순히 운동 효과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살리려면 운동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에는 3kg 이상의 압박이 실리고 계단에서는 6배가 됩니다. 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는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걸어주면 관절액이 순환해 무릎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는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추위에 약해 찬바람을 쐬면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보호대나 온찜질을 생활화하세요. 음식도 중요한데 연골의 주성분은 콜라겐과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귤, 키위, 파프리카를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멸치, 우유, 연어로 보충하시고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릎 건강은 음식 반, 운동 반, 햇볕 반이라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74세 최영희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손주와 놀지도 못했는데 하루 2분 루틴과 단백질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면서 3달 만에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정순옥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로 무릎이 망가져 방 안에서만 지내셨지만 하루 2분 루틴과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3달 뒤 다시 마을 회관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정순옥 어르신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전주의 고등학교 3학년 김민수 학생은 축구하다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운동을 포기할 뻔했지만 같은 루틴을 2달간 꾸준히 하면서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노년 어르신까지 원인은 다르지만 해결 원리는 같습니다. 무릎은 자극을 주면 살아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달리기, 줄넘기, 등산처럼 무릎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자전거, 수영, 평지 걷기를 권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지 말고 매트 위에서 하셔야 하며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나 소염제에 의존하지만 장기적으로 위장을 해치고 근본적인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잘못 알려진 상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연골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또 연골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회복 능력이 떨어지지만 혈류와 근육을 강화하면 회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MRI에서 연골 두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릎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음식은 보조일 뿐, 운동과 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2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작은 투자가 쌓이면 계단을 오르는 기쁨, 손주와 뛰노는 행복, 아침에 무릎이 편안한 상쾌함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무릎 누르기, 발목 펌프, 무릎 당기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체중 관리, 무릎 보온, 음식 섭취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릎이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